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인텔 수주설 기사가 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만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TSMC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나온 소식이었죠? 인텔 수주설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자, 인텔, 삼성전자랑 TSMC와 7나노 칩 위탁 생산 협의 중,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자, 블룸버그에서 복수 소식통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에 비해 TSMC와의 협의가 더 진전된 듯,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인텔이 삼성전자랑만 위탁 생산 협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뉴스 기사들도 많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TSMC와의 협의를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2순위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위탁 생산은 일러야 2023년이 될 것이며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이니까 빨라야 2년 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만 TSMC에 비해 삼성전자와의 논의는 좀 더 예비 단계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인텔이 1순위 협상 상대는 TSMC로 파악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2순위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 발표가 언제 나느냐 하면요. 21일 실적 발표일을 주목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수주 발표가 언제 결정되느냐? 바로 이날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월 21일 목요일, 이날이 이제 인텔의 실적 발표일이거든요. 이날 위탁 생산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시간으로 이 21일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것은 22일 금요일 아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만약에 혹시나 수주에 실패한다면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인텔의 발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만 공장 정전 사태인데요. 자, 뉴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자로 나온 뉴스입니다. 대만 UMC 파운드리 공장 전력 공급 중단, 이런 뉴스 기사 제목이죠. 자, 참고로 이 UMC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 4위의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자,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4위인 UMC의 대만 현지 공장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라고 하죠.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9일 대만 UMC 신주시에 있는 공장 두 곳의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라고 하죠. 자, 좀 더 자세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상 일시적인 정전 사태가 통상 1, 2개월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세계 4위의 파운드리 업체가 이렇게 정전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다른 경쟁 파운드리 회사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대만 정전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 대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만 정전 사태 두 번째죠? 자, 한 달 전쯤에 이런 뉴스 기사 났었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이 1시간 넘게 정전돼서 D램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덕분에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한 달 전에도 대만의 공장에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이번에도 또 대만 공장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죠? 자, 이렇게 정전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커다란 경쟁사인 TSMC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는 괜찮나? 라는 내용입니다. 자, 1월 7일자 뉴스인데요. 대만 TSMC 3나노 핵심 기술 문제로 대량 생산 지연. 이런 뉴스 기사,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뉴스 기사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대만의 전력 공급 능력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TSMC의 전기 소비량이 대만 전체 소비량의 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자, TSMC 전기를 많이 먹고 있죠. 대만 전체 전기 소비량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3나노 이제 공정을 하려면 전력 공급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TSMC의 추정에 따르면 대만의 예비 전력이 TSMC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TSMC에서 이제 공장을 새로 세우려면은 발전소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요. 대만은 현재 전력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력 문제가 TSMC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TSMC 같은 경우에 현재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공장에서 돌리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대만 본토에는 추가적인 공장을 건설할 때에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대만에서 정전도 자주 발생하고 전력도 부족하다고 해서 대만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자료의 출처는요. 코트라 뉴스에서 퍼왔습니다. 2020년 12월 28일자 뉴스로 나온 거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죠. 이 코트라라고 하는 곳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그러니까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정보겠죠. 자, 2020년 대만의 에너지 원발 발전 현황을 보면요. 요 짙은 회색이 석탄 화력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금 49%니까 거의 절반이죠. 그리고 이 밝은 회색이요. 가스 화력입니다. 그러니까 한 30%가 가스 화력 발전소. 그리고 요 파란 게 원자력이네요. 그리고 녹색이 신재생 에너지. 이것은 기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얘네들 발전이 좀 특이하죠? 이게 석탄 화력이고요. 이게 가스 화력이니까. 어쨌든 둘 다 화력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발전의 80%를 다 화력 발전으로 공급을 하고 있네요. 야, 좀 특이하죠? 대만은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대만도 이 탈원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계획은 2025년까지 1%로 줄이겠다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탈원전에 대해서 국민 투표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화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만 정부에서는 이 원전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전력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TSMC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오늘은 뭐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장중에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쭉 꺼져서 91,000원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비가 교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 이 고점에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텐데 조금 가슴이 아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91,000원, 제가 특별 배당 시 수익률 2%에 의결권을 더한 가격이 9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딱 칼같이 91,000원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상승이 시작된 거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한동안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요 가격대에서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주가 차트가 이런 모습을 그리면요. 한동안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특별 배당 시 배당 수익률 1.8%의 의결권을 더한 적정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이제 101,000원인데요. 이 가격은 인텔 수주를 성공했을 때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텔 수주가 확정되진 않았죠? 그래서 아직은 이 가격을 그림에다가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이 외국인을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가 오늘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아주 고점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국내 기관인데요. 뭐 국내 기관도 오늘 팔았습니다만 그 량이 뭐 많지는 않죠? 그래서 뭐 크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회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쭉 조정을 받아서 81,000원에 끝이 났습니다. 자, 주가 차트가 보통 이런 모습을 그리고 나면요. 한동안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가격대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적정가를 표기하면요. 적정가는 특별 배당 시 배당 수익률 2% 지점인 8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할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인텔 수주에 성공했을 때에는 최고 95,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을 보시면요. 오늘 좀 많이 팔았습니다. 뭐 이때만큼 많이 팔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좀 많이 팔았죠? 그래서 뭐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기관 같은 경우도 뭐 팔긴 팔았는데요. 얘네들 뭐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도량이 많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영상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3월 16일 이날이 무슨 날인가요? 바로 공매도가 부활하는 그날이죠? 자, 이 공매도가 부활하면 주가가 폭락할까? 뭐 이런 질문들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